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서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쉽고 재밌게 그림 일기 쓰기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래밥 가지고 체험활동하고 바로 일기 쓰기를 했는데요. 체험활동 후 아이들이 바로 일기를 쓰게 되면 생각나는 것도 많이 있고 할 말도 많기 때문에 일기 쓰는데 어려움을 조금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어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이랍니다. 오늘은 체험활동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 읽고 일기 쓰기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을 정해서 일기를 쓰는데요. 오늘 교재로 보여드릴 책은 우리 아빠가 최고야. 아낌없이 주는 나무랍니다. 네, 다른 책도 있지만 처음 일기 쓰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책이니까 되도록이면 이 책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한번 일기를 써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 아빠가 최고야입니다. 자, 이 책 속에서는 아빠의 위대한 모습, 어린아이들이 아빠에 갖는 생각들을 그대로 잘 나타나 주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커다랗고 험상궂은 늑대도 아빠는 무서워하지 않고요. 이렇게 빨랫줄 위로 걸어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위대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아빠가 달리기 시합을 해도 문제 없이 이긴다고 생각해요. 실제 아빠가 1등을 안 할 수 있지만 우리 아빠가 나간다면 1등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빠는 말처럼 많이 먹을 수도 있고요. 물고기만큼 헤엄도 잘 친다고 생각해요. 고리랄만큼 힘도 세고 하마만큼 기분도 좋다고 얘기해서 우리 아빠는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아빠가 집채만큼 몸집도 크지만 곰인형만큼이나 부드러운 것도 우리 아빠라고 여기는 아이의 모습이 다 나와 있는데요. 책 속에 보면 위대하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아빠의 모습,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아빠는 어느 누구의 아빠보다 훌륭하고 최고라고 느껴지는 거 있어서 자기는 우리 아빠가 정말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왜 좋으냐 하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서 아빠의 따뜻한 가슴 품에 안겨서 아빠의 따뜻한 마음까지도 아이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답니다. 참으로 행복한 이야기 책이죠. 아이가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면과 아이가 아빠에 안겨서 행복한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도 이 책을 읽고 어떨 때 우리 아빠가 최고인지, 아빠가 어떨 때 좋은지를 이야기 나눠보고 읽을 글을 쓰면 도움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아웃칸에다가 우리가 이야기 쓸 때 적어야 될 부분을 간단히 메모해 봅니다. 아이들과 이제 책을 읽었으니까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죠? 우리 아빠가 최고야. 그러면 책 속에 나오는 아빠 말고 우리 아빠는 언제 최고라고 느끼고 멋지고 좋은지를 이야기해 보면 좋겠죠? 아이들은 아빠의 외모 자체만으로도 최고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빠가 달리기를 잘할 때도 그렇고요. 우리 아빠가 키 큰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최고라고 느끼고요. 아빠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줄 때도 최고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빠가 최고일 때 한번 얘기해보자 해서 꼭 많이 하지 않아도 두세 개라도 이야기하고 그때 기분 어땠어? 그리고 아빠랑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지 이야기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 또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또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 좋겠죠.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글을 나눈 다음에 꼭 메모를 하지 않아도요. 이야기를 나눠본 다음에 이야기글로 써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날씨는 문장으로 쓰기로 했죠. 오늘 날씨가 더웠더라면 당장이라도 수영장에 풍덩 빠지고 싶은 더운 날. 그 다음에 아빠가 최고라고 느낀 때 약간 말해본 거, 그 다음에 아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걸 중점적으로 해서 일기글을 써봅니다. 네, 이야기를 나눴으면 일기글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 좋겠죠. 자,
두 번째 일기는 우리 아빠가 최고야로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날짜 쓰고요. 날씨는 뭐 여러 가지 패턴으로 쓸 수 있는데 아이고 더워라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림이나 이제 사진을 대신해서 붙이고요. 거기에 관계된 이야기 제목을 뭐 따로 써도 되고요.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으로 하면 제목을 대신할 수 있으니까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여기 있는 글을 그대로 따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는 이런 내용들을 일기로 쓰면 좋겠다는 하나의 예시글이니까 아이들이 막연할 때는 한번 참고하고 일기글을 쓰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 아빠가 최고야를 읽었다. 책에 나온 아빠가 멋있게 보였다. 달리기 잘하는 것은 우리 아빠랑 똑같다. 우리 아빠는 언제 멋있을까 생각해 보였다. 우리 아빠는 키가 커서 최고로 멋지다. 운전도 잘해서 멋지다. 나를 안아줄 때는 최고다. 내가 넘어져도 울지 않는다고 엄지척 해줄 때 나는 좋았다. 그래서 우리 아빠는 언제나 최고다 하면서 우리 아빠가 최고야라는 읽고 아이들이 일기글로 쓰는 거는 앤서니 브라운의 아빠의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아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야기를 써보도록 한다면 글이 어렵지 않게 일기글을 쓸 수 있답니다. 자, 그 일기 쓸 때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붙일 수 있는데 아빠가 멋있는 때, 최고일 때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아빠의 모습을 나타내도록 하는 것도 좋고요. 뭐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서 아빠에게 선물한다고 생각하고요. 일기 쓰기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책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도화지 8절을 반으로 잘라서 양쪽으로 대문 접기 한 다음에 이렇게 메이킹북처럼 만들어서 주는 것도 아빠에게 큰 선물도 되겠죠. 일기도 쓰고 선물도 하고 일석이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에 소개할 책은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예요. 여러분이 많이 읽었던 진짜 명작인데요. 1학년 봄단원에서 한 번쯤은 읽었을 그런 책이라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엄마랑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큰 소리로 읽어보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제 엄마랑 같이 읽었다는 것도 나타내보고요. 책을 다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무엇일까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다음 마음에 드는 대상. 여기는 나무하고 소년만 나오고 있잖아요. 누가 마음에 들었니?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또 누구일까? 이런 대상을 떠올려 놓고 그때 들었던 생각을 적어보도록 합니다. 왜 기억에 남았는지 이유를 말해보면 더욱 좋겠죠. 그다음 마음에 드는 대상도 나무가 마음에 들었다면 왜 나무가 마음에 들었는지 하고 또 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왜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이유도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들었던 기분이나 느낌도 한번 자연스럽게 표현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실제 글을 쓴 거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합니다. 자, 아낌없이 둔 나무를 읽고 일기 쓰는 건데요. 네, 날짜 쓰고요. 사진이나 그림,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려도 좋겠죠. 그리고 제목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고 나서. 자, 첫 번째 칸은 한 칸 띄우는 거죠. 자, 문단의 개념으로 띄우는 건데요. 저녁밥을 먹고 거실에서 엄마랑 같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읽었다. 꼭 저녁 때 아니었고 언제 읽었는지 좀 쓰면 아이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언제 읽었는지 엄마가 아니라 다른 형이랑 읽었으면 그렇게 형이라고 바꿔도 되고요. 이 책은 처음에는 재미없어 보였다. 나무하고 소년만 나오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보면 이 책은 정말 단순하고요. 그림도 드로잉 선으로만 나타나서 아이들이 화려하지 않기 때문에 좀 지루함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을 알아보았다. 나는 나무가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 타는 그림이 기억에 남았어요. 내가 그네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나는 나무가 너무 착해서 칭찬해 주고 싶었다. 이게 마음에 드는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년한테는 나무한테 너무 부탁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다. 나무가 불쌍하니까.
그래서 책을 읽고 느꼈던 거를 간단히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이야기 쓸 때는 뭐 다 읽고 나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부모님께서 질문이 너무 어렵다면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정도,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드는 대상, 이것만 가지고도 얘기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뒷이야기는 어떻게 연결될까를 일기로 써보면 훌륭한 글이 나오고 아이들의 생각도 깊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일기 쓰기 체험 활동은 책 읽고 일기 쓰기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일기 쓰기는 뭐 그림책을 좋아하는 친구라면 더욱 좋고요. 책을 읽는 것이 어려운 친구라면 일기 쓰면서 책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고 책 읽고 난 뒤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로 이어서 일기 쓰기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기억도 생생하게 남아있고요. 또 말하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러면 책 속에 있는 마음의 문장 한 줄 적고 왜 마음에 들었는지 그냥 이유만 한 가지씩 넣어도 훌륭한 일기글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책을 읽고 일기 쓰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체험활동 2탄으로 책을 읽고 일기 쓰기에 대한 안내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